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3일 밤 9시 22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갑자기 한국 정치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새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선고를 전원합의체 선고를 오는 16일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6일에 만약 이재명 씨에 대해서 2심 선고를 그냥 확정해 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은 이재명 씨 또한 당선 무효가 돼 가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재명 씨는 2018년 그 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토론회 때 자기 형을 강제 입원시켰느냐 말았느냐의 관계로 토론회 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이다. 요게 쟁점이 되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두 부분 다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는 직권남용은 무죄지만은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이다 해가지고 벌금형 300만 원에 처해졌는데, 요게 확정이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고 약 37억 원의 선거비 보전받은 것도 갚아야 되는 아주 굉장한 타격을 받는 이 선고가 16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대법원 소부, 작을 소자입니다. 소부에서 이 심리를 하다가 의견이 합치 안 되니까 전원재판, 대법원 판사가 다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재판부에서 16일에 다수결로 이제 선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이재명 씨가 당선 무효 판정을 받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이게 전 한국 유권자 약 반입니다. 반이 내년 4월 7일 3대 시도지사 선거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건 준대선입니다. 준대선이 4월 7일로 다가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재명 씨가 당선 무효형이 아니면은 부산, 서울이죠. 부산, 서울. 그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선거판이 뒤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정치판도 뒤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진행 중인 이 당대표 선거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예정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됐냐면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1년 전, 즉 내년 3월 9일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당대표가 공석이 되면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 대행을 맡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힘이 없어지죠. 강력한 당대표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재보궐선거, 별 의미가 없는 재보궐선거면은 괜찮은데, 준대선이고 여기서 만약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 그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준다. 그 1년 뒤에 또 대선이 있거든요. 바로 딱 중간에 있는 요 내년 보궐선거가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이 이낙연 씨 라이벌로 지금 출마를 했는데 딱 치고 나왔습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이다.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3월에 당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나? 당대표가 되면,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영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40%까지 만들겠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영남 출신인 내가 상당히 강점이 있다.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산시장 후보를 뒷받침하는데 경상북도 출신은 내가 입장이 좋다.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4.7 재보선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저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 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지만은 4월 7일 이후에 이런 박원순 시장 사망이라는 새로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주 이낙연 대표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곤란하게 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생겼고, 반면에 그동안에 의기소침하던 미래통합당이나 우파로서는 뜻하지 않는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즉 준대선급 보궐선거를 목표로 당을 쇄신하고 정비할 동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우파도 이제 제기할 목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내년 준대선에서 이기면 여세를 몰아서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중간 목표가 생긴 거예요.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입니까? 7, 8, 9, 10, 11, 12, 11, 2, 3. 한 9개월 남았습니다. 선거판으로 또 이렇게 몰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합당이 뭘 해볼 수 있는 찬스가 나왔는데, 지금 통합당 안에서는 2022년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TV조선에서 공전의 히트를 한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후보자를 뽑자,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를 그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의 무대를 갖게 된 겁니다.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면은 대통령 후보도 그런 식으로 뽑는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분들의 이 통합당 지도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문제다. TV조선식으로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가 문제다. TV조선 PD를 불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국민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평가를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다. 평가. 그러니까 TV조선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 전문 평가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곡가, 가수,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청자의 인기투표가 있었습니다. 두 개를 합산을 했어요. 그러면 통합당은 어떻게 되느냐. 당원 투표,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의 투표,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미스터 트롯은 노래 잘하는 사람 뽑지만은 이 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는 역시 정견 발표라든지 그 사람의 과거 살아온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평점 대상일 거니까, 그거는 역시 전문가의 평가, 요 3원 방식이죠. 전문가 평가, 당원 득표, 비당원 일반 국민 득표, 요걸 합산해 가지고 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여당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이미 다음 대통령 후보는 내부의 권력 관계에 의해서 다 정해지는 겁니다. 정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토너먼트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계급장 떼고 공정하게,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전 국민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흥행이 되는 예능적 요소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국민들을
관심을 불러 모으면은 여기서 당선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된다. 이런 공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큰 모험이에요. 왜냐? 이걸 촌스럽게 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촌스럽게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나 성공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이란 거죠. 그런데 모험은 누가 하느냐? 챔피언은 하지 못합니다. 도전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다행히 도전자입니다. 이제 미래통합당과 도전자의 위치에서 있는 한국의 우파 세력이 중간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역시 정치는 생물입니다. 생물이란 것은 뭐냐? 작용, 반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총선이 우파로서는 일격을 당한 것이라면 최근의 박원순 사망 사태는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뜻밖에도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준대선급의 큰 정치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